북한이 조금 전에 내놓은 김계관 부장의 얘기를 좀 더 어떤 의미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북한의 첫 반응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북한의 첫 반응인데 김계관 부장이 일단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북한은? 뭐 일단 회담이 취소가 됐으니까 유감인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연락을 해서 정상회담 다시 한번 재개하는 문제, 또 비핵화 문제 뭐 얘기를 해보자. 이런 걸로다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돌아서니까 아유 그럼 우리도 돌아서 이러면 정말 파국인데 한쪽에서 돌아서 안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도 북한에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그런 양상이군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건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 것이고요.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죠. 비핵화는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하나 이벤트를 포괄하는 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는 큰 문제는 좀 계속 해보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정상회담 자체는 안 돼서 유감이다. 거기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의 북한의 태도로 보면 더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최근 두 번에 걸쳐서 엄청나게 미국에 대해서 반발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미국 전체에 대해서 반발한 게 아니고 트럼프에 대해서 반발한 것도 아니고 마이크 펜스와 존 볼튼입니다. 딱 겨냥이 돼 있고 예. 이분들은 미국의 워싱턴의 기존의 엘리트들입니다. 북한은 언제나 속임수를 쓰고 북한은 절대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을 믿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은 무조건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나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강경론자들이죠. 네, 강경론이라고 우리가 강경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분들이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인데 북한이 공격했던 것들은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밝혀온 바도 같고 오늘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에도 그런 내용이 이제 솔직하게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선희 부상과 김계관 제1부상의 며칠 전에 대담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편지를 쓴 건 어찌됐든 트럼프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썼고 최종 결정권자가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한 이유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서한을 보면 안에서 유감이고 참 안타깝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하고 싶고 그동안 얘기 많이 해서 반가웠고 좋았고 이런 얘기가 90%입니다. 그거 안 한다는 얘기가 10%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한다고 말을 할 때도 정말 미안한데 이런 얘기 하면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시는 두고 안 보겠어. 이제 뭐 너 때문에 이제 다 끝장이야. 이런 식으로 결별 선언하는 것과 좀 종류가 다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서한도 나름대로 고민의 흔적이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하고 싶은데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말도 좀 미안하긴 한데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도리 없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인가요? 옆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나는 하고 싶은데 네. 옆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니까 뭔가 협상의 문제도 있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협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공개 서한에 쓴 것을 보면 네. 노골적인 적대감과 너무나 엄청난 분노 이것 때문에 자기는 회담을 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회담 이런 상황 이전에 이미 전조가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엘리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당하는 것이다라고 반대했고 북한 쪽에서는 나름대로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불만 표명한 게 사실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김계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라고 이렇게 적대 행위라기보다는 그동안 비난을 했던 거는 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게 아니라 네, 제 말씀이 그 지나친 말씀입니다. 언행에 대한 반발이다. 그러니까 네. 우리도 트럼프 보고 향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트럼프 시계법 우리도 찬성한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김계관 제1부상의 오늘 아침 담화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들입니다.
이번 트럼프 방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은근하게 기대를 하기도 하였다. 이런 대목이 들어가 있어요. 예. 네. 그런 것들은 뭐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 조성된 게 사실은 북한이 뭐 시작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을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북한한테 북미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합시다라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된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북한이 우호적인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고 예. 오늘 아침에 담화에도 그런 것들이 녹아 있는데 네. 다만 최종적인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결정 중에 워싱턴의 강경론이 강하게 예.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왜 깨지게 된 것이냐 이걸 좀 배경을 짚어보면은 오늘 새벽에 나온 이야기가 백악관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싱가포르 실무회담장에 북한이 안 나타났다. 그래서 좀 신뢰감이 깨지고 있다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서한에 그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근에 북한에 낸 성명이 그 너무나 강력한 분노와 공공연한 적대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회담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회담을 열리지 않는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를 문제 삼은 거죠. 담화가 두 개 나왔습니다. 김계관 제1부상이 존 볼튼 보좌관을 비난했고 그다음에 최선희 부상의 담화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난했는데 첫 번째 김계관 제1부상 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볼튼 보좌관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리비아식 아니다. 그런 리비아식 아니다 하면서 예. 볼튼 보좌관을 망신을 줬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한 최선희 부상의 공격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받아줄 수 없다. 이건 너무 이건 지나쳤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는 회담에서 주고받고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할 거야 그러는데 난 거긴 안 해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물론 협상을 더합니다만 회담 준비 과정에서 서로 말싸움 때문에 이게 틀어졌다면 이거는 말싸움만 안 하면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닙니다. 생각도 지금 들거든요. 방금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의제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 상원에 출석을 해서 예.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말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의 물밑 협상 과정에서 네. 비핵화라고 하는 의제와 관련해서 성공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다. 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일괄 타결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다소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워싱턴의 전통적인 엘리트들로 하여금 결국 북한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와 불안을 안겨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당일날 또 회담 취소를 발표했기 때문에 네. 북한의 입장으로선 더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이미 김계관 제1부상이 존 볼튼 보좌관을 비난하는 입장을 발표할 때부터 이런 상황을 각오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 즉각적으로 김계관 부상이 오늘 제1부상이 담화를 발표하는 걸 봐도 내용이 상당히 준비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당혹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결국 이런 시나리오가 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은 김계관 제1부상의 그런 존 볼튼 보좌관에 대한 공격 그리고 그 이전에 남북 관계에 대한 중대한 급제동 조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16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적으로 무기 연기하는 그런 조치란 게 5월 16일 날 새벽 01시 30분입니다. 그때부터 북한은 이미 이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진행시켜 온 것으로 보이고 예.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그런 것이 고려된 상태에서 진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 말미에 언제든 회담을 원하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락을 하라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김계관 부장의 그 담화가 제1부상이죠. 제1부상의 담화가
어떻게 다시 회담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의 끄트머리에 보면 대범한 마음으로 다시 협의를 할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대범한 마음으로 협의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이건 북한식 표현인데 전화하겠다 그 뜻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뭐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실무 차원에서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을 걸 수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 잠시 뒤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